암이란 것이 말만 들어도 뭔가 좀 두렵고 움츠러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훨씬 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어쩌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정보를 알고 있으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은 일단 발생하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많은 정보를 좀 알아두어서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양이 좀 많아서 앞으로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의 유전자는 더 많은 오류가 축적됩니다. 신체의 면역 체계는 보호 및 탄력성이 떨어지고 암을 포함한 감염 및 질병을 감지하고 싸우는 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위생 상태와 식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노화에 따른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세포에게 유리한 돌연변이 축적, 빠른 세포 분열 및 에너지 소비 증가를 가진 과잉 활성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노화세포는 불리한 돌연변이 축적, 세포 분열 능력 감소와 저활동성 세포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암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노화에 따른 질환으로 암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면역 체계도 그 기능이 저하된다는 점도 암 생성의 위험성을 예상하게 합니다. 명백한 염증은 가장 일반적으로 병원체에 의해 유발됩니다. 그러나 염증은 DNA 손상, 자외선 및 신체적 외상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과정이 암과 노화 관련 병리를 포함한 여러 생물학적 과정을 수반하고 조절합니다. 염증은 바람, 종양성장, 전이성 확산에 유리하므로 염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노화로 인해 DNA 손상이 누적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지속하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염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암 발병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60%는 65세 이상이고 암 생존자의 6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암과 치료에서 한 요소일 뿐 그렇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암이 의심된다면 고혈압,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 신장질환, 관절염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도 점검하고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암과 관련해서 흔히 유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가족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거나 있었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유전된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는 암이 되기 전에 6개 이상의 유전자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게 분열하고 성장하는 암이 됩니다. 여기서 셀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뜻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부모에게 유전자 결함이 있는 경우 50% 확률로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유전자에 의한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족력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정 유형의 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유전되지 않는데 가족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잘못된 믿음, 이런 것이 미신처럼 내려오고 있어 실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미신 같은 것 중에 첫째, 가족 중에 아무도 암에 걸리지 않으면 나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암 사례의 5 내지 10%만 유전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암 환자는 가족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에게 암이 생기면 나도 암에 걸릴 것이다, 이런 미신 같은 게 있는데
가족력에 의해 암 위험의 증가 원인은 생활 습관의 공유이지 유전자 공유 때문이 아닙니다. 흡연,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이 암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비정상적 유전자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암이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된 비정상적 유전자로 암이 생길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암의 가족력이 강하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을 일찍 발견해야 하고 가족력과 관계없이 금연, 건강한 체중 유지와 유기농 재료의 고른 식단 섭취, 충분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암의 위험 요인으로 흔히 생각나는 것이 흡연입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암은 대부분 흡연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 담배는 정말 암과 친한 것 같습니다. 흡연은 전체 폐암 사망의 약 80%를 차지하고 남녀 모두 암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매우 많은 암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되는데 이 내용은 위에 카드에 띄워놓은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비만과 과체중 역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역시 참고할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비만과 암의 연관성은 분명합니다. 과도한 체지방은 대장암, 폐경 후 유방암, 자궁암, 식도암, 신장암 및 췌장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만 비만이 어떻게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장세포는 크고 많이 있는데 과도한 지방은 산소를 위한 공간이 많지 않으며 저산소 환경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염증 얘기가 또 나왔네요. 내장 지방으로 인한 만성 염증은 신체를 손상시키고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이거 정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영상에 모두 다 담아서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암과 노화, 가족력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암과 흡연 관계, 비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암과 알코올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사실은 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러스, 요 관계하고요. 암과 발암물질, 방사선 이런 관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암의 위험 요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 요것만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염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염증을 다스리는 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활 습관을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생활 습관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첫째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먹는 것을 좋은 유기농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을 이제 음식을 먹는 거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뭔가 먹는 것과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염증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암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만성 질환 이런 거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과 관련한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들 모두 좀 더 건강해지시고 좀 더 행복해지신 그런 모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